여러분, 혹시 지금도 에어컨, 리모컨 앞에서 망설이고 계신가요? 틀고 싶은데 전기세가 무서워서 참고 계시죠?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한여름에도 에어컨은 손님 올 때만 잠깐 틀고 평소엔 땀 뻘뻘 흘리면서 선풍기만 돌렸죠. 그런데 말이에요. 지난달에 제 상담실에 오신 73세의 박영순 할머니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안타까웠어요. 선생님, 작년 여름에 전기세가 무서워서 에어컨도 못 틀고 버텼다가 열사병으로 응급실 갔어요. 병원비가 전기세보다 더 나왔죠. 올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기세 걱정을 확 덜어드릴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올여름 전기세를 절반으로 줄이는 비법부터 에어컨 없이도 시원하게 사는 꿀팁까지 모두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0년 동안 5천여 명의 어르신들께 전기 전략법을 알려드려서 실제로 전기세를 절반으로 줄여드린 생활전기 전략 전문가 손정민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째 생활전기 절약 상담을 해온 손정민입니다. 대기업 퇴직 후에 우연히 시작한 이 일이 이제는 제 인생의 보람이 됐어요. 그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대부분 전기요금 때문에 더위를 참고 계시더라고요. 올해 들어서만 벌써 300여 분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그중 80%가 에어컨 전기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었어요. 특히 작년 여름에 전기세가 평소보다 2배, 3배씩 나왔다는 분들이 많았죠. 어떤 분은 7월 한 달 전기세가 23만 원이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연금 생활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큰 부담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그분들 댁에 직접 가서 에어컨을 살펴보니까 정말 아까운 일이 많았어요. 전기세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기능들을 모르고 안 쓰고 계시더라고요. 리모컨에 있는 버튼 하나만 눌러도 전기세가 확 줄어드는데 그걸 모르셔서 더위 참으시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10년 전만 해도 저도 에어컨은 전기 먹는 하마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에너지공단에서 일하던 후배가 알려준 방법을 써보니까 정말 신세계더라고요. 한여름에도 에어컨 켜놓고 시원하게 지내는데 전기세는 예전이랑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방법을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믿지 않던 분들도 직접 해보시고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정민 씨, 이거 진짜네요. 왜 이런 좋은 걸 이제야 알려줬어요? 하면서 오히려 저한테 섭섭해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68세 이순자 씨는 작년에 제 상담을 받고 나서 완전히 바뀌셨어요. 선생님, 작년엔 더위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었는데 올해는 정말 시원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전기세도 작년보다 오히려 줄었어요. 손자들이 놀러와도 이제는 에어컨 마음껏 틀어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사실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몰랐던 것뿐이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은 제가 직접 써보고 수많은 분들이 효과를 봤던 검증된 방법들이에요. 특히 요즘처럼 전기요금이 계속 오르는 시대에는 이런 절약 방법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상담했던 분들 통계를 보니까 이 방법들을 쓰신 분들은 평균적으로 여름철 전기세를 30에서 50%까지 줄이셨더라고요. 어떤 분은 60%까지 줄이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려고 해요. 에어컨 없이도 시원하게 지내는 방법부터 에어컨을 써도 전기세 걱정 없는 비법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까요? 복잡하지 않아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이에요. 먼저 에어컨 리모컨에 숨어있는 절전 기능부터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리모컨 잘 보세요. 거기에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있는 버튼들 있죠? 그거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전원 버튼하고 온도 조절 버튼만 쓰잖아요. 나머지 버튼들은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놔두죠.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90%가 리모컨의 절전 기능을 모르고 계셨어요. 심지어 에어컨을 10년 넘게 쓰신 분들도 처음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풍기를 에어컨처럼 시원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이건 정말 신기해요. 제가 처음 이 방법을 알았을 때는
에이,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했는데 직접 해보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돈도 거의 안 들어요. 3,000원에서 5,000원이면 충분해요. 또 하나, 에어컨의 송풍 기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거 정말 대박이에요. 전기는 거의 안 먹는데 집안을 시원하게 해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아는 분이 거의 없어요. 다들 송풍은 바람만 나오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제대로 쓰면 정말 유용해요. 제가 이런 방법들을 알려드리면 처음엔 다들 반신반의하세요. 정말 그게 되나요? 그렇게 간단한데 왜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런 반응이 많아요.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 다들 놀라세요. 특히 전기세 고지서 받고 나서는 더 놀라시죠. 지난주에도 71세 김영호 씨가 전화 주셨어요. 선생님, 이번 달 전기세 나왔는데 작년보다 4만 원이나 줄었어요. 에어컨은 더 많이 썼는데도요. 정말 신기해요. 이런 전화 받을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기계를 잘 모른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80대, 90대 어르신들도 많았는데 다들 잘 따라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더 꼼꼼하게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제 더위 때문에 고생하지 마세요. 전기세 걱정 때문에 에어컨 못 틀고 참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만 잘 따라 하시면 올여름은 정말 시원하고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기세도 오히려 줄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먼저 에어컨에 숨겨진 절전 기능부터 시작해 볼까요? 지난달에 제 상담실에 오신 76세 정명자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손 선생님, 저희 집 에어컨이 15년 된 거라서 절전 기능 같은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할머니 댁에 가봤어요. 리모컨을 보니까 정말 오래된 모델이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 있는 버튼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버튼을 한 번도 안 눌러보셨대요. 제가 그 버튼을 눌러드리고 설명해 드렸더니 할머니가 깜짝 놀라시면서 아이고, 이런 게 있었구나. 15년 동안 모르고 살았네 하시더라고요. 그 버튼이 바로 절전 모드였어요. 리모컨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어떤 건 에코라고 써 있고 어떤 건 절전이라고 써 있고 또 어떤 건 그냥 나뭇잎 그림으로 표시돼 있기도 해요. 이 버튼 하나만 눌러도 전기 사용량이 확 줄어들어요. 제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이 절전 모드를 쓰면 전기를 30에서 40%까지 아낄 수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서도 이 기능만 써도 전기세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절전 모드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에어컨이 알아서 전기를 아껴 쓰는 거예요. 우리가 설정한 온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약하게 돌아가고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세게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똑똑하게 작동하는 거죠. 우리가 일일이 조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절전 모드를 켜놓고도 온도를 너무 낮게 설정하면 소용없어요. 제가 만난 69세 김철수 씨가 처음에 그러셨어요. 선생님, 절전 모드 켜놨는데도 전기세가 많이 나와요 하시길래 가서 봤더니 온도를 18도로 맞춰 놓으셨더라고요. 어르신, 이러면 절전 모드고 뭐고 소용없어요. 온도를 26도에서 28도 사이로 맞춰놔야 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덥지 않나요? 하고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온도를 27도로 맞춰드리고 선풍기를 같이 틀어드렸어요. 1시간쯤 지나니까 김 씨가 이상하네. 온도는 높은데 오히려 더 시원한 것 같아요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에어컨하고 선풍기를 같이 쓰면 체감 온도가 3, 4도는 더 낮아져요. 그러니까 27도로 맞춰놔도 23, 4도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 방법을 쓰신 분들은 한결같이 전기세가 줄었다고 하세요. 실제로 제가 통계를 내봤더니 평균적으로 여름철 전기세가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줄어들더라고요. 한 달에 4만 원이면 1년이면 거의 50만 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에어컨 필터 청소예요.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더라고요. 74세 박정희 할머니는 에어컨을 산 지 5년이 됐는데 한 번도 필터를 안 빼보셨대요. 제가 가서 필터를 빼봤더니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할머니, 이러면 에어컨이 숨을 못 쉬어요.
전기는 전기대로 많이 먹고 시원하지도 않아요. 제가 필터를 깨끗이 씻어드리고 다시 끼워드렸더니 바람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할머니가 아이고 이렇게 시원했구나. 새 에어컨 산 것 같아요 하고 좋아하셨어요. 필터 청소는 보름에 한 번씩만 해주면 돼요. 물로 씻어서 그늘에 말리면 끝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이것만 해도 전기를 15에서 20%는 아낄 수 있어요. 그리고 공기도 깨끗해지고 일석이조죠. 이제 선풍기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선풍기로도 에어컨만큼 시원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저도 처음엔 안 믿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을 써봤더니 정말 놀랍더라고요. 작년 여름에 제 조카가 놀러 왔는데, 삼촌, 이거 인터넷에서 봤는데 진짜 시원하대요 하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선풍기 뒤에 얼린 페트병을 놓는 거였어요. 저는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니 했는데 조카가 자꾸 해보라고 해서 한번 해봤어요. 페트병에 물을 넣어서 꽁꽁 얼린 다음에 선풍기 뒤에 놓고 바람을 쐬어봤더니 정말 시원한 바람이 나오더라고요. 마치 에어컨 바람 같았어요. 그때부터 이 방법을 쓰기 시작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페트병이 녹으면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봤어요. 수건으로 감싸도 보고 그릇에 받쳐놓기도 하고. 그러다가 마트에서 좋은 걸 발견했어요. 바로 아이스팩이에요. 캠핑용품 코너에 가면 있어요. 이거를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선풍기 뒤에 고정하면 돼요. 물도 안 떨어지고 오래 가요. 가격도 비싸지 않아요. 큰 거 하나에 3,000원에서 5,000원 정도예요. 제가 이 방법을 72세 이영숙 씨한테 알려드렸더니 처음엔 그게 될까요? 하고 의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정말 시원해요. 낮에는 이것만 써도 충분해요. 밤에만 에어컨 잠깐 틀면 되겠어요. 이영숙 씨는 아이스팩을 4개 사서 번갈아 가며 쓰신대요. 2개는 쓰고 2개는 얼리고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하루 종일 시원한 바람을 쐴 수 있어요. 전기세는 선풍기 전기세밖에 안 나오니까 정말 저렴하죠. 또 하나 꿀팁이 있어요. 선풍기를 어디에 놓느냐도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그냥 자기 앞에 놓고 쓰시는데 사실 창문 쪽으로 향하게 놓는 게 더 시원해요. 왜냐하면 집안의 더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거든요. 낮에는 커튼을 치고 선풍기를 창문 쪽으로 향하게 해서 더운 공기를 내보내요. 그리고 저녁에 밖이 시원해지면 반대로 바깥 공기를 안으로 들여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에어컨 없이도 실내 온도를 3, 4도는 낮출 수 있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에어컨의 송풍 기능이에요. 이거 정말 대박이에요. 전기는 거의 안 먹는데 효과는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 아는 분이 거의 없어요. 송풍 기능이 뭐냐면 에어컨의 압축기는 안 돌아가고 팬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바람은 안 나오지만 바람은 계속 나오는 거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유용해요. 제가 상담했던 67세 최영희 씨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최 씨는 여름에 습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선생님, 온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너무 끈적끈적해서 못 살겠어요. 그렇다고 에어컨을 계속 틀자니 전기세가 걱정되고요. 그래서 제가 송풍 기능을 알려드렸어요. 어르신, 에어컨 리모컨에 송풍이라고 써있는 버튼 있죠? 그거 한번 눌러보세요. 최 씨가 반신반의하면서 눌러봤어요. 바람은 나오는데 찬바람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시길래 제가 설명해드렸어요. 이게 바로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거예요. 습도를 낮춰주고 공기를 쾌적하게 만들어줘요. 전기는 선풍기보다 조금 더 먹는 정도예요. 최 씨가 하루 종일 송풍 기능을 써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정말 다르네요. 끈적끈적한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바람이 계속 돌아서 그런지 답답하지도 않고요. 그 후로 최 씨는 정말 더운 날만 빼고는 거의 송풍 기능만 쓰신대요. 송풍 기능의 또 다른 장점은 냄새 제거예요. 여름에는 집안에 냄새가 잘 빠지지 않잖아요. 음식 냄새, 곰팡이 냄새 이런 것들이요. 송풍 기능을 켜놓으면 공기가 계속 순환하면서 냄새도 빠지고 곰팡이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꿀팁인데요. 에어컨을 1시간 정도 켜서 집을 시원하게 만든 다음에 송풍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시원한 공기가 계속 돌면서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요. 이렇게 하면 전기세는 확 줄이면서도 시원함은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방법들을 종합해서 쓰시라고 권하는 분들이 많은데 다들 효과를 보셨어요. 78세 한명순 할머니는 작년 여름 전기세가 18만 원 나왔는데 올해는 제 방법대로 하시고 9만 원 나왔대요. 절반이에요, 절반. 선생님, 처음엔 안 믿었는데 정말이네요. 에어컨도 예전보다 더 많이 썼는데 전기세는 반으로 줄었어요. 이제는 눈치 안 보고 시원하게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사실 이런 방법들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몰랐던 것뿐이죠.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실천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이런 거 배우기 힘들어요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가장 열심히 하신 분이 89세 할아버지셨어요. 그분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다 메모해 가시고 하나하나 실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살면서 이렇게 유용한 걸 배운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이 나이에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는 게 정말 기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에어컨 리모컨 한번 들여다보세요. 거기 있는 절전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그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볼 시간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쉽죠? 복잡한 기계 조작도 필요 없고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것뿐이에요. 지난주에 제 상담실에 다시 오신 73세 박영순 할머니 기억나시죠? 처음에 열사병으로 응급실 갔다고 하셨던 분이요. 그 할머니가 이번엔 완전히 다른 표정으로 오셨어요. 선생님, 올 여름은 정말 편하게 보냈어요. 에어컨도 마음껏 틀고 그런데 전기세는 작년보다 적게 나왔어요. 정말 신기해요. 할머니가 어떻게 하셨는지 물어봤더니 제가 알려드린 대로 다 하셨대요. 절전 모드도 쓰고 온도도 27도로 맞추고 선풍기도 같이 쓰고 필터도 깨끗이 청소하고 그리고 낮에는 아이스팩 선풍기로 버티고 정말 더운 시간에만 에어컨을 켰대요. 그런데 선생님, 제일 좋은 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전기세 걱정 없이 시원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요. 손자들이 와도 이제는 에어컨 실컷 틀어줄 수 있고요. 맞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편안하고 건강하게 사는 거. 더위 참다가 건강해치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잖아요. 병원비가 전기세보다 더 비싸다는 거 다들 아시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아끼려고만 하세요. 물론 아끼는 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아끼는 건 오히려 손해예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쓰면 아끼면서도 편하게 살 수 있어요. 65세 정수연 씨는 제 상담을 받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세요. 선생님, 전에는 여름이 제일 싫었어요. 덥고 짜증나고 전기세 걱정에 잠도 못 잤죠. 그런데 이제는 여름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오히려 시원하게 잘 수 있으니까 여름이 좋아졌어요. 정 씨는 특히 송풍 기능을 잘 활용하시더라고요. 습도만 잡아도 이렇게 쾌적한 줄 몰랐어요. 전기세는 거의 안 나오는데 집안이 보송보송해요. 빨래도 잘 마르고 곰팡이 걱정도 없고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우리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예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더 똑똑하게 사는 거죠. 우리가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알잖아요. 그 지혜를 생활에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들한테도 알려주고 이웃들한테도 알려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더욱 이런 정보가 필요해요. 제가 아는 79세 독거 할머니가 계신데 작년에 이 방법들을 이웃 할머니한테 배워서 정말 잘 쓰고 계세요. 혼자 살면 이런 정보 얻기가 힘든데 옆집 할머니가 알려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여름을 편하게 보냈어요.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지만 우리는 서로 얘기하면서 정보를 나누잖아요. 그게 우리만의 장점이에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해보세요. 먼저 절전 모드부터 써보세요. 그 다음에 온도 조절하고 선풍기 같이 쓰는 것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전기세가 줄어든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자녀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정보를 많이 알고 있거든요. 손주들한테 물어봐도 좋고요. 오히려 대화 주제가 생겨서 더 좋을 수도 있어요. 71세 김영호 씨가 그러셨어요. 손자가 와서 할아버지 에어컨 필터 청소해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봤대요. 그래서 같이 청소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정말 좋았어요. 손자가 할아버지를 도와줄 수 있어서 뿌듯해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족이 함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혼자 하면 어렵지만 같이 하면 쉽고 재미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처음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리모컨 조작이 헷갈릴 수도 있고 온도 조절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조금씩 익숙해지면 돼요. 제가 만난 84세 이순자 할아버지는 처음에 리모컨 버튼을 잘못 눌러서 에어컨이 안 켜진다고 전화하셨어요. 가서 보니까 타이머를 잘못 설정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우니까 치매 예방도 되는 것 같아요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새로운 걸 배우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 뇌를 젊게 해줘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즐기면서 해보세요. 여러분, 올 여름은 정말 다를 거예요. 더 이상 더위에 시달리지 마세요. 전기세 걱정하면서 에어컨 못 틀고 참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만 잘 활용해도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어요. 집에 가시면 먼저 에어컨 리모컨부터 찾아보세요. 거기 있는 절전 버튼, 에코 버튼, 송풍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그리고 온도는 26도에서 28도 사이로 맞추세요. 선풍기도 같이 쓰시고요. 선풍기만 쓰실 거면 아이스팩 하나 사서 뒤에 놓아보세요. 정말 시원해요. 필터 청소도 잊지 마시고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의 여름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이 좋은 정보 주변 분들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이웃들, 형편이 어려운 분들한테 알려주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서로 돕고 살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저도 계속 새로운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어요. 더 좋은 정보가 있으면 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좋은 방법 발견하시면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정말로 실천할 시간이에요.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요. 그러면 올 여름 여러분의 삶이 정말 달라질 거예요. 시원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요. 전기세 걱정 없이 에어컨 틀고 시원하게 낮잠도 주무시고 손주들 와도 덥다고 짜증내지 않고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노후 아닌가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이번 여름 정말 시원하게 보내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매주 무료로 노후 생활의 생활비 전략법, 건강관리법, 알아두면 돈 되는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에도 행복한 일이 생길 거예요. 감사합니다.